안녕하세요. 기지국에 딱 맞는 AI 모델 온사이트 트레이닝과 추론 가속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리서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통신소프트웨어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회주라고 합니다. 현재 기지국 내 AI 추론 가속화 기술과 기지국 내에서 직접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온사이트 트레이닝 프레임워크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지국 내 AI 모델의 추론 가속화 방법과 온사이트 트레이닝 프레임워크 개발 내용을 저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최종훈 님과 나눠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AI 렌이란 어떤 것이고 AI를 기지국에 적용할 때 어떠한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온사이트 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하며 저희는 어떻게 기지국 내에 적용하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훈 님이 기지국에 AI를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AI 모델 개발과 추론 기법을 도입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I 렌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렌이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기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AI 렌이란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렌에 결합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을 통틀어서 일컫습니다. 삼성 리서치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는 이런 AI와 통신의 융합으로 단순한 통신 성능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렌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협의체는 AI 기술을 무선 접속망, 즉 렌에 통합해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운영 실현을 위해 출범된 글로벌 협력체입니다. AI for RAN, AI and RAN, AI on RAN이라는 세 개의 워킹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엔비디아, 에릭슨,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AWS 등 주요 글로벌 통신 기업과 AI, IT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도 창립 멤버로서 이사회 부의장과 워킹그룹 의장을 맡아 AI와 무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 워킹그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for RAN 워킹그룹은 주파수, 네트워크 운용 비용,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무선 통신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AI and RAN 워킹 그룹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무선 통신 인프라를 AI 구동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AI on RAN 워킹 그룹은 무선망에서의 신규 AI 애플리케이션과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AI를 적용하기에 많은 제약 사항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통신망은 여러 다양한 도메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리소스 제약이 많은 컴퓨팅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 렌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4가지 환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용량 무선 채널 환경입니다. 5G는 기존보다 복잡한 변조 방식과 안테나 구성으로 인해서 100MHz 대역폭 환경에서 초당 최대 4.4GBps의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은 이렇게 대용량의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많은 수의 CPU 코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AI 구동을 위한 충분한 유유 코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 초저지연 통신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3GPP URLLC 규격에 따르면 단말과 기지국 간의 지연 시간은 0.5ms, 그리고 단말과 최종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이 지연 시간은 1ms.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즈넷 50와 같은 CNN 모델이 일반 CPU에서는 10에서 20ms 수준, 그리고 GPU에서도 약 0.7ms의 추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I 모델의 추론 지연 시간이 통신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드웨어 추가 설치와 운영 비용 최소화의 과제가 있습니다. 통신 시장은 현재 신규 비즈니스 부재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기지국마다 GPU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도전 과제는 CPU와 메모리 제약의 극복입니다. AI 가속기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추가 리소스 증설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기지국의 AI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경량화하고 컴퓨팅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야 하며 리소스 활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제약을 고려하여 저희가 진행한 두 가지 과제 내용 중 먼저 기지국 내에서의 온사이트 트레이닝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를 랜에 적용할 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기지국이 설치된 환경마다 통신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전파 환경과 사용자 밀도 그리고 이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환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지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높은 건물들로 인해서 전파의 직진 경로가 차단되어 음영 지역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 신호가 구조물들에 반사되어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목적지로 수신이 되는 다중 경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파 간 간섭을 회피하거나 보정해야 하는 적응형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빔포밍 최적화, 핸드오버 최적화, 간섭 회피 스케줄링 고도화 등의 AI 모델을 적용하고 도심의 복잡한 전파 특성을 가진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미세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외 지역입니다. 교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물이 적고 하나의 기지국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와 기지국 간 거리에 따라 기지국이 신호 세기를 조절하게 되고 사용자 위치에 따른 신호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력 제어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되고 알고리즘의 구현도 지형의 건물 구조나 사용자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고속도로 인근의 기지국은 모빌리티 특성이 핵심입니다. 차량들이 시속 100km 수준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말이 빠른 속도로 셀 간 경계를 넘나들고 핸드오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호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신호의 지연이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동 패턴을 예측하거나 다음 셀로의 전환 타이밍을 미리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별 교통량, 이동 속도, 시간대별 패턴 등 현장 데이터를 반영한 지속적인 학습 없이는 충분한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도심, 교외, 고속도로 등 각 지역의 환경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AI 종류와 특성도 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지국이 설치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노란색의 막대 그래프는 일반적인 도심 지역의 기지국 내 CPU 코어 사용 패턴의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의 기지국은 주간에 사용자 트래픽이 집중되어 CPU와 메모리 사용률이 매우 높고 심야 시간대에는 사용자가 줄어들어 리소스 사용도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리소스 변화 패턴은 기지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효 구간이 존재합니다. AI 랜 얼라이언스가 제시한 AI 엔드 랜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휴 시간대에 기지국 리소스를 AI 적용을 위한 엣지 컴퓨팅 인프라 환경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CPU 사용률이 낮은 그림에 보이는 푸른색 시간대에 남는 CPU 코어 자원을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습니다. 사용자가 몰리는 낮에는 기지국이 본연의 역할인 실시간 통신 처리에 집중하고 트래픽이 줄어드는 심야에는 일부 CPU 코어를 학습 모듈로 이관하도록 스케줄링하여
주간이나 다른 날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이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적용하면 AI 학습은 통신 트래픽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진행되므로 기지국의 QoS나 레이턴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미 적용된 AI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지국이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시간 동안에는 AI 추론과 함께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유효 시간대에는 CPU 코어 일부를 독점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기지국 주변 환경의 최신 통신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면 기지국에 딱 맞는 AI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기지국 내 AI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지국 내에서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AI 모델 추론과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서 기존 통신 모듈과 AI 추론 기능 정합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 통신소프트 연구팀 최종훈입니다. 저는 기지국 내 AI 추론 가속화 라이브러리와 온사이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지국 환경에 AI를 적용하며 어떻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AI4란을 실제 기지국에 적용할 때는 추론 가속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란은 TDD 기준 0.5ms 슬롯 단위의 실시간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시간 안에 기존 파이, 맥 연산과 함께 우리가 포함한 AI 추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지국에 AI를 적용하려면 밀리세컨드 수준의 일관된 추론 성능과 추론 정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지연이 발생한다면 바로 기지국 성능 저하나 연결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지국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4란은 AI를 통해 란의 성능을 높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셀 용량이 증가하면 기지국이 더 많은 사용자를 안정적으로 수용합니다. 주파수 효율이 증가하면 동일 주파수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고요. 이는 실제 유효 전달 데이터 증가로 이어집니다. 안정성이 증가하면 연결 끊김이 감소하고 핸드오버가 안정적으로 수행됩니다. 지연이 감소하면 빠른 반응성과 실시간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간섭, 노이즈가 감소하면 위의 모든 요소들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AI4란은 파이, 맥 레이어에서 수백 밀리초의 추론으로 다양한 통신 연산들의 힌트를 주어 빠르고 안정적인 연산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지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 AI4란 모델을 실제 기지국에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4란은 란을 위해 만드는 AI 모델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통신, AI, 그리고 최적화 기술이 융합되어야 가능했는데요. 기지국 개발자는 기지국의 내부 기능을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피처를 뽑고 스펙을 정의하여 과제의 문제를 정의하고 코드를 정합하고 AI 모델 개발자는 통신 데이터를 가공하여 모델의 정확도와 경량화의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제 역할인 추론 최적화 개발자는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기지국 서버 환경에 동작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AI 모델을 인텔 CPU 기반 실시간 환경에 최적화하는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고, 기지국은 GPU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PU만으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 용량과 개수, 캐시 용량, 메모리 대역폭 등을 고려하며 모델 레이어의 차원과 데이터 타입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서로의 기술과 언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와 반복을 통해 조율해야 실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화로 속도를 확보하면 AI 개발자가 정확도를 보정하고 기지국 개발자는 통신 성능이 확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루프를 돌며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기지국에 딱 맞는 AI 모델을 개발하여 성능, 정확도,
지연 시간의 균형점을 찾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지국용 AI 추론 과속화를 구현하며 적용했던 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의 추론은 기본적으로 동일 연산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배열 합성곱, 활성화 함수들이 포함됩니다. 동일 연산이 반복되는 부분을 레지스터에 올려 한 번의 데이터를 동시 연산하면서 처리량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때 각 연산 레이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정렬시켜 메모리 연속성을 높여 로딩 속도를 향상시켰고, 연산 후 바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최대화하여 캐시 적중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특성도 반영이 필요했는데요. 기지국 CPU별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개수, 데이터 타입 등 다른 특성들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특성에 맞추어 루프 언롤링, 횟수를 조절하고 여러 연산을 퓨전하여 메모리 이동을 최소화하였고, 레지스터 폭에 맞추어 레이어 차원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통해 레지스터 사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연산 횟수는 최소화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지국 서버는 인텔 기반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인텔에서 제공하는 AVX 512 기반의 명령어 집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VX 512는 512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벡터 연산을 지원하는 심드 확장인데요. FP32 기준 16개의 값들을 한 번에 연산할 수 있어 기존 스칼라 연산 대비 빠른 연산 속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드에 도입된 매트릭스 연산인 AMX에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1KB 2차원 레지스터 타일들을 사용하여 합성곱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으로 특정 조건에서 합성곱 연산의 경우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GPU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기지국에서도 AI 환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 완성된 모델은 기존 스칼라 연산 대비 추론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정확도와 통신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일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기지국의 처리량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기지국 맞춤형 AI 추론 가속화 및 온사이트 학습 프레임워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신망 환경에서 초저지연과 리소스 제약을 극복하며 기지국에 최적화된 AI 추론, 학습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AI 모델 탑재를 넘어 기지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정합하고 쉽게 연동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통신 시나리오를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개발 중입니다. 향후에는 기지국 하나하나에 다양한 AI 기능이 복합적으로 탑재되어 모든 기지국이 지능형 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기지국 AI 모델 추론 학습 프레임워크는 기지국 내부의 리소스를 과감히 활용하고 AI와 통신이 공존하면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해 스스로 진화하는 통신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립니다.